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대정부에 주요 건의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늘려달라. 지금 신축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그게 무주택자 하더라도 LTV나 DTI 규제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집에 전세라든지 월세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비라든가 아니면 전세 보증금 이런 걸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가 생각하기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그 표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용적률도 심지어 용적률을 임대 비율을 완화해 달라.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인 임대 비율이 있거든요. 임대주택 비율이 그것도 완화해 달라.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달라. 이런 엄청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이게 사적인 재산이 그리고 사적인 권리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요 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허가라든가 또 하나 뭐냐면 용적률을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5층짜리 노후주택을 없애서 20층, 25층짜리를 쓰면 공공의 자산인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용적을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적인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내가 맘대로 하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도록. 근데 왜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 얘기를 할까요? 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럼 공적인 제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규제가 있어 왔고 그게 필요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당선됐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해 주겠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겠다. 이런 걸로 당선됐으니까 표를 준 사람한테 저런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규제나 규제 완화나 아니면 제도 완화는 전부 다 집주인을 대상한 거죠.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실거주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60%는 누군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임차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해주면 그 임차인들은 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이나 월세 보증 뭐 지원해 준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거 다 집주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대출 규제 완화하고. 근데 그 세입자들 그리고 임차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서울 다 쫓겨날 건데.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 다 쫓겨나.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장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저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의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해줘야 돼요. 지역에서도 민원 들어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임차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업들이 잘 되면 임차인들은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임차인들도 고려하고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건축 정책들은 모두 다 집주인들을 위한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재고할 만하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규제 완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세훈 시장은 명확하잖아요.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한테 바로 속도 있게 저렇게 완화해 준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한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연기되고 있고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요. 너무 속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래서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특히 서울의 부동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앞만 보고 달린다면 쉽게 말해서 집 주인들만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뉴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예,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돼서 제가 그렇습니다. 첨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부동산 얘기는 지치지 않고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 더 낮은 곳에 그리고 더 필요한 곳에 정치의 손을 내밀어야죠. 최소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과 그리고 세입자와 재건축 재개발되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이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은 마련돼 있나요? 오세훈 시장님?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